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이름만 들으면 모두 아는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슈퍼바이저로 5년간 근무했습니다. 슈퍼바이저 320개 정도의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각 매장마다 환경도 다르고 주 고객 연령층이나 성향도 다르고 정말 여러 유형의 매장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수백 개의 매장을 관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장점과 단점, 매출 증대를 위한 매장 운영 방법,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운영 방법 등의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 월급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성공한 몇몇 매장들을 관리하면서 저도 매장을 운영하면 저들만큼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운영 노하우를 알고 있으니까요. 미련 없이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잘 모르는 동네이긴 했지만 아파트 3,000세대가 들어서는 정문 앞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 말고는 허허벌판인데 다른 곳을 알아보면 어떻겠느냐고 하셨고, 친한 전 직장 동료들은 다른 브랜드가 뒤따라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말렸지만 저는 1위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데 다른 브랜드로 겁도 없이 매장을 내겠느냐고 으름장을 내며 3,000세대 대단지 아파트라면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장 오픈 후 몇 달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당연히 잘 되지. 내가 노하우를 다 아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저에게 돌다리도 두드리라고 조언을 한 사람들을 겁이 많다고,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맞은편에 경쟁사 브랜드에 커피 매장이 입점을 했습니다. 저의 계산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패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생각하다가 너무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불면증이 생겨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내가 잘하는 분야인데, 내가 너무 잘하는 부분인데, 하기만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된 사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 마인드 스케치 청취자들께서도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고 또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사람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저는 평소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핵심 파악을 좀 빠르게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회의를 할 때는 왜 상대방이 저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의도를 조금 빠르게 캐치하다 보니까 일의 진행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 크게 없고 제가 어디 가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는 뭐 엄청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남들보다는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민지 씨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네, 저는 손재주가 좋은 편이에요. 인테리어도 관심이 많고 제가 만들거나 꾸미는 걸 워낙 좋아해서 많이 하다 보니 결과물도 솔직히 좋기도 했고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꾸미는 건 제가 좀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민지 씨는 손재주가 있으시네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는 그뿐 아니라 한 번 익힌 일에는 손이 좀 빠른 편이어서 단순 노동 같은 것도 제가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어떤 일을 조금 잘했거나, 뭐 예를 들면 돈을 좀 많이 벌었다거나, 일의 성과가 좋거나 그랬을 때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즐겁고 뿌듯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제가 해내면 흐뭇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님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지만 아마 청취자님들도 이건 내가 좀 잘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속에는 몇 가지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청취자님들 그거 아세요? 나는 좀 잘해 라고 생각하는 게 실패의 첫걸음이라는 걸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실패의 첫걸음이라니 좀 의외인데요? 보세요.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모여서 시냇가를 만들고 또 그 시내가 흘러서 큰 강을 만들고 강물이 흘러서 바닷물과 만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흐름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흘러가는 길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에도 흘러가는 길이 있군요. 네, 정확하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흘러가는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을 무분별하게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점차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정확한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음이 흘러가는 단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미리 실패를 대비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 반면에 잘한 일은 오래 기억을 한다고 해요.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는데 또 잘한 적도 있으니까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은 크게 여기지 않고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한 번, 두 번 잘하면 그 기억이 오래 남아서 나는 좀 잘해.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저마다 이건 내가 좀 잘해. 혹은 이건 내가 좀 낫지, 뭐 나쁘지 않지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한 부분에서만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이건 내가 좀 잘해, 이건 내가 좀 낫지, 나쁘지 않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빗방울로 시작해서 강을 이루는 것처럼 나는 잘해,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게 돼요. 이것이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잘한다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네. 자기가 잘한다고 믿게 될 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의 위치가 높아지거든요. 자기가 잘한다고 믿으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높아지는 거네요. 네, 맞아요. 마음이 높아지면 내가 다른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하는 조언이나 이야기가 안 들리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더 잘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크게 들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으니까 점점 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아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토대로 마음이 흐르는 길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오타니 쇼헤이 선수와 연관이 있어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네, 오타니 쇼헤이 선수라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한국 팬들도 진짜 많아요. 네, 야구 천재라고 불릴 만큼 정말 잘하는 선수죠. 그런데 지난 3월 21일에 오타니 선수의 통역사였던 미즈하라 이페이가 오타니 선수의 소속팀인 LA 다저스로부터 해고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바로 불법 도박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을 위해서 오타니 선수의 계좌에서 수백만 달러를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야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도박빛을 갚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훔쳤다뇨. 미사라 이페이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 니폰햄에 있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으면서 2018년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뒤에는 오타니 선수의 전담 통역사로 아주 굉장히 친한 관계로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서 최측근이었던 미즈하라 이페이 또한 많은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믿으면 마음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이 높아지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삶이 태만해지고 방탕해집니다. 이것이 마음이 흘러가는 두 번째 단계예요. 이 사건은 미즈하라 이페이가 주변에서 하는 걱정과 염려를 모두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서 점점 불법 도박에까지 손을 뻗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면서 절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좀 잘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작은 생각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옳다고 믿게 되면서 결국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탕하고 태만하게 지내다가 결국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잘해 라고 생각하는 게 실패의 첫걸음이라고 하셨군요. 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겉으로 평탄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남모르는 시련과 고난이 있게 마련이죠. 사실 사람들이 실패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요? 실패를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민지 씨 다이슨 알고 계세요? 네, 다이슨 정말 유명하죠. 다이슨 청소기나 헤어드라이기, 에어랩 유명하죠. 네,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는 다이슨 모르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이슨은 세상에 없던 제품을 출시하며 승부를 본 기업으로 손꼽히는데요. 네, 먼지 봉투가 없는 다이슨 청소기, 날개가 없는 다이슨 선풍기, 속이 뚫린 다이슨 헤어드라이기와 같은 다이슨의 획기적인 상품들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이슨은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고 해요. 2022년 한 연설에서 다이슨의 창업주인 제임스 다이슨은 자신의 삶이 실패로 가득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렇지만 실패한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패를 했을 때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다른 각도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혁신적인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거나 커다란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은 제임스 다이슨처럼 실패나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실패나 역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힘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실패나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수도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실패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겠죠. 자기를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누구든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부족한 점도 인정한다면
실패를 통해 마음을 돌이키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마음이 흐르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나는 좀 잘해, 나는 좀 괜찮아 이런 마음을 하나둘씩 쌓아 올리면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형성이 되고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형성이 되면 마음이 높아져서 실패로 이르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실패를 직접 경험하기 전에 자신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받아주지 마시고 마음이 흘러가는 단계를 되새기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